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러시아에는 없고 우크라이나에는 있는 애국 기업의 ACS-3 드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약체인 우크라이나가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인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국토를 지키고 러시아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물론 서방 국가들의 막강한 지원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국민 개개인의 애국심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의 전기 자전거 회사 두 군데서 전기 자전거를 생산해서 우크라이나 군대에 헌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정찰용으로 아주 요긴하게 써가지고 큰 공을 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지상에 있는 전기 자전거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군 부대는 또 우크라이나의 스카이 2등이라는 회사가 만든 정찰 드론으로 정보를 이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스카이 2등이라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만드는 회사는 민간용으로 판매하는 드론은 레이버드 3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고, 군용으로 헌납을 하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는 ACS-3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 드론을 개발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은 유성보다 성능이 낮다고 합니다. 이 정찰 드론의 크기는 날개 폭이 3m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기체 길이는 1.8m, 기체의 높이는 0.32m니까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이 드론의 목표를 작게 만든 소형화에다가 중점을 뒀던 겁니다. 그리고 총 무게가 23kg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채공 시간이 놀랍게도 24시간 이상 32시간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굉장한 겁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160km, 고도 4.5km 정도에서 최대 2400km를 비행을 합니다. 작전 통제는 장치로부터 240km까지 가능하고 나머지는 비행 프로그램에 의해서 비행을 하고 귀환을 하는 겁니다. 엔진은 40cc 원동기 엔진이고 정숙 비행을 할 때는 전기 모터로 추진을 합니다. 운영팀은 접식 사출기를 이용해가지고 세 대의 드론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 장비의 무게가 200kg밖에 안 됩니다고 합니다. 차량에서 장비를 하차해서 두 사람이 설치하는데 15분에서 20분이면 끝나고 즉시 세 대의 드론을 발사를 해가지고 임무에 돌입을 하는 겁니다. 착륙은 발사 장소로 되돌아와서 낙하산이 펴지면서 낙하산이 펴질 때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에어백이 펴지면서 착지를 합니다. 이 한 팀이 운영하는 세 대의 드론만 있어도 우크라이나 전역을 커버를 할 정도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감지가 되면은 즉시 실시간으로 비디오가 스트리밍이 되고 그 정보를 현지 임금 부대에게 전달하게 되면은 현지 임금 부대에서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소형 쿼드콥터 드론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유도를 해서 포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위성은 자세하게 관측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드론은 필요할 경우에 세 대의 드론을 모두 한 군데로 보낼 수도 있고 가까이 접근을 해서 해상도가 높은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40cc 가솔린 원동기니까 운용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고 보안성이 높은 암호 무선 통신을 사용해가지고 전자전에 대응하는 능력도 강력하고 5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광학 IR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탐지 목표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대가 25만 에이커를 10시간 정도면 스캔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 드론을 납품받아가지고 높은 작전 성과를 냈기 때문에 국토가 넓은 미국이나 카나다에서는 연안 경비에 투입하기 위해서 민간 베이스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대의 드론이 정확하게 9리터의 가솔린을 탑재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금방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드론 부품 같은 것만 공급하지 말고 이런 정도의 드론은 금세 만들 겁니다. 3.5마력짜리 원동기니까 그런 엔진은 금세 만들 거고 광학 장비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우수한 사 레이더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저 정도 크기보다 약간 작게 만들어서 일개 포병 대대에 한 개 팀씩만 배당을 해줘도 포병 대대의 관측과 사격을 확인하는 그런 임무 정도는 완벽하게 해낼 걸로 봅니다. 한국에는 유수한 중소기업들이 많고 세계 최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서 한국도 분위기만 조성해주면 세계 최고의 저런 장비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